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 삼촌입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 대부분이 학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비록 유익하지만 어쩐지 책상 앞에 각 잡고 앉아서 공부해야 할 것 같은 컨텐츠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얘기,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인생의 소소한 얘기들을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반응이 괜찮으시면 몇 번 더, 특별히 저보다 젊은 친구들을 위해 삶의 등대가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다른 분들 영상을 좀 검색해 보시면 신기하게도 교수 되는 법 이런 주제로 영상이 제법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영상 올린 분들 보면 우선 교수가 아닌데 교수 되는 법을 올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건 약간 배 나온 아저씨가 배 식스팩 복근 만드는 법 이런 영상 올리는 거랑 비슷한 것일 뿐이라서 좀 그렇고요.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진짜 교수님들이 교수 되는 법 영상 올리신 게 좀 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영상 올리신 교수님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영상에 나오는 교수 되는 법은 그분들이 교수가 되셨던 방법일 뿐이지 지금 현재 교수가 되고 싶은 21세기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에 대학 교수 자리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아등바등 살면 인생이 엄청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살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 그러면 교수도 되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 교수 자리라고 전제를 깔아놓고는 그냥 교수 자리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교수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일 뿐입니다. 진짜 현실은요, 그냥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학자의 길을 걸었더니 결국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고단한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 나이는 많이 먹고 나중에는 가까운 후배가 교수가 되는 것을 축하만 해주며 살고 있더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희망 고문이고요.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걸어오신 길을 보면 교수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요. 보통은 이분들이 상당히 잘 사는 집안 출신,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보면 대체로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진 분들 많으시고,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 교수님 본인도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서 석박사 받고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스스로를 사회 경제적으로 흑수저 출신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대학 교수의 꿈을 꾸는 젊은이 중에 교수 되는 법 이런 영상을 보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 대다수는 모르면 몰라도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살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교수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의 케이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진짜로 확실하게 교수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 삼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2024년 현재 재직하는 대학에서 정년 보장을 받은 22년 차 교수이고요. 제가 34살의 교수가 됐는데 미국에서 박사 받고 그리고 나서 포닥 이런 거 전혀 안 거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소위 전업 시간 강사 이런 거 한 학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교수가요 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되는 법 얘기를 20분 내외의 짧은 영상 한 편으로 딱 끝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니 20분짜리 영상 한 편으로 교수 되는 법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 교수 되지, 그렇게 쉬운 걸 여러분들이 뭐하러 지금 교수 삼촌이 만든 영상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좀 정리를 해보니까 교수 되는 법에 대해서 한 10꼭지 정도는 짚어드려야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해줘야 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꼭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표현 중에 rule of thumb, 엄지손가락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대체로 맞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올리는 교수 되는 법 Rules of Thumb의 첫 번째 법칙은요. 염원 15년 법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컴퓨터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려면 인간의 머릿속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꿈입니다. 특별히 다른 소프트웨어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만큼 간절한 꿈, 염원이어야 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랑 충돌하지 않을 만큼, 방해받지 않을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강력한 꿈, 염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 나는 교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꿈을 넘어서 나는 무조건 교수가 되겠다. 교수가 되기 위해 나의 젊음을 올인하겠다. 이런 정도의 강한 집념이 담긴 염원을 먼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염원이 바로 교수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을 교수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머릿속에 없으면 교수 되는 거 불가능할까요? 이거 아까 한 얘기를 순환적으로 다시 하는 건데요. 부모님부터 형제자매, 친척, 어른, 사촌들까지 전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졌고 사회 경제적으로 금수저이거나 혹은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사는 분들이고 본인도 엄청 똑똑하게 태어나서 맨날 학교에서 1등만 하고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냥 공부가 재미있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저절로 교수가 되었다. 이런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지 않고서 교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염원을 해야 될까요? 염원을 하게 되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게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그런 행동,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들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신념과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학부 3, 4학년생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생이 그냥 전공 재밌네 이러면서 공부에 임하는 경우랑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강력한 나는 기필코 교수가 되겠다라고 염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머릿속에 있는 경우하고는요. 평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또 교과서를 읽을 때 또 학교에서 내주는 교수님들이 내주는 과제를 할 때 이 모든 경우에서 태도와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염원 15년 규칙이라 그랬는데 왜 15년일까요? 사실은 최소 15년입니다. 보통 15년 내지 20년으로 보면 됩니다. 교수가 되고 싶다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머리에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소 1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살에 교수 임용되셨다. 그러면 이런 분들 얘기해보면요. 한 20대 중반쯤에 교수가 되겠다는 간절한 꿈과 목표를 세웁니다.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20대 중반에 머리에 장착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15년쯤 지나서 40살 되면 교수 임용되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34살의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34살의 교수가 됐으면 상당히 일찍 교수가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일찍 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이미 14살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머릿속에다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14살 때 아주 간절한 꿈, 나는 반드시 대학 교수가 되겠다. 이런 꿈을 심었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34살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진 경우니까, 제 경우에는 염원 15년 소프트웨어 심고 나서 15년도 아니고 20년 만에 그 꿈을 이룬 경우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니, 근데 교수 삼촌은 어떻게 중학교 1, 2학년 때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머릿속에 심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이죠. 굉장히 비슷한 예로 의사들은 말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를 넘어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 의사가 무조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염원 소프트웨어를 빠르면 초등학교 3, 4학년, 보통은 중3에서 고1 정도의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죠. 그런데 의대라고 하는 곳이 이게 자기 점수 맞춰가지고 내 점수가 의대에 맞으니까 의대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톱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의사의 꿈을 머릿속에 심는 경우 보면은 보통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의사이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사이거나 아니면 집안에 의사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집안에 의사가 없더라도 부모님이 내 아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확신이 너무 강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맨날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너 그렇게 공부하면 의사 될 수 없다, 의대 갈 수 없다, 너 의대 가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거기서 똑똑한 애들이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 나는 의대를 가야 된다, 이런 꿈을 빠르면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보통은 중3, 고1 정도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아주 일찍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장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머릿속에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15년에서 20년,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대 가고 또 의대 6년에 인턴 레지던트 다 해서 결국 머릿속에 염원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최소 15년 그 이상 지나면 이룰 수 있는 꿈이 의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 삼촌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머릿속에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딱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교수가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의 행동을 바꿔나가고 저의 행동을 조율해 나갔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다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의사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거의 걸어가는 길, 대부분 걸어가는 길을 저도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빨리 머릿속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는 개인의 선택이고 또 개인의 타고난 성격과도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겠다라는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설치를 했다면 가급적 주위 분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꿈은 15년 뒤에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20년 뒤에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알리는 게 좋습니다. 내숭 떨지 말고 그냥 자신의 염원을 사람들한테 막 공표하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여러분들의 염원을 이루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심리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오묘한 존재라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은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묵묵하게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강력한 엔진 부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하고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설치했다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꿈은 15년 뒤에 대학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알리고 그거를 많이 공표하고 다니면 오히려 그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Q&A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깔기는 깔았는데 행동이 안 변하고 잡생각만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게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깔기는 깔았는데 행동이 안 변한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깐 염원 15년 소프트웨어하고 충돌되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랑 충돌하면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원 15년 소프트웨어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방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우든지 아니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지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 안 깔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실행을 시키겠다. 그러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방해하는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깔았더니 정말로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확신이 없어서 맨날 불안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설치했고 그래서 행동이 변했지만 계속 고민이 되고 계속 불안한 거. 이거는 말이죠. 실제로 대학의 현직 교수들 대부분이 모두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현직 교수들 대부분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설치하고 그리고는 15년 동안 청춘을 다 날리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계속 고민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늘 큰 고민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했고 그래서 행동이 변했다면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거는 그냥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거추장스러운 동반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불안감과 함께 계속 변화된 행동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그러면 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대한민국에 몇 개 되지도 않는 대학 교수 자리를 목표로 아둥바둥 살면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교수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비판하셨는데 사실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깔라는 제안도 본질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교수가 된다는 앞선 주장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의 주장은요,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냥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교수가 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이고, 혜택받은 분들,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평범한 배경 혹은 중간 아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고, 결국은 그런 희망 고문을 한 종국에 가서는 고단한 중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제가 제안드린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장착하게 되면 자신의 성과에 대해 끊임없는 셀프 모니터링을 그냥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거 셀프 모니터링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걸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나의 현재 속도,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그걸 끊임없이 체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향해 아둥바둥 달려가기보다 그냥 좋아하는 공부를 해라 라는 제안은 산 아래에서 그냥 즐기면서 산세를 구경하다 보면 누군가는 산 정상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르면 몰라도 그 누군가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소수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염원 15년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산 정상을 목표로 딱 찍어놓고 현 지점에서 정상까지 가는 루트를 비록 험하지만 계속 밟아가는 거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다른 접근입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딱 깔면 그때부터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지고 이 자기 객관화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야, 내가 이거 계속 베팅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희망 고문을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생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산적인 선택의 의미에 대해 다음 Q&A 한번 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교수가 되기 위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고 그동안 행동도 분명히 변했는데 그런데 도무지 성과가 안 나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성과가 안 나온다?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외우면 외울수록 계속 까먹기만 하고요. 또 중고등학생이라면 반석차도 맨날 중상위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죠. 등등등. 바로 이겁니다. 이 순간 염원 15년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현 상황이 대학 교수의 꿈,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심지어 자신이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속상한 판단이 서게 되면 스스로 희망 고문을 멈추고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자아가 염원 15년 소프트웨어의 중요도를 낮추거나 혹은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보다 더 영향력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머릿속에 가치관으로 깔기 시작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보다가 유리천장 확인하고 그게 도저히 깨지지 않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취미로만 계속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거 빨리 찾으셔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랑 안 맞더라 혹은 내가 유리천장을 못 깨겠더라 이런 걸 알아차렸다면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해서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괜히 아둥바둥 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저절로 교수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는요, 그런 얘기가 해당되는 아주 혜택받은 소수에게만 맞는 거고요. 다수의 분들은 일단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부터 머릿속에 딱 깔고 그러다 보면 꿈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야 이게 내가 도저히 내 꿈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염원 15년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가치관입니다.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목표가 머릿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손절익절하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교수가 되기 위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행동이 바뀌고 나름 성과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염원 15년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동이 무엇일지는 항상 고민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 이어질 영상에서는 염원 15년 소프트웨어를 일단 머리에 깔았다면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계획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염원 15년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깔려 있다는 전제 하에 교수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저처럼 학비, 전액의 생활비까지 다 장학금으로 받으면서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그리고는 전업시간 강사 한 번도 안 거치고 바로 교수 되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니 우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걸 눌러주셔야 구글 AI가 제 영상을 여기저기 노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막 구구절절 사연을 담은 댓글 아니더라도 뭐 감사합니다, 뭐 다음 영상 기대합니다 이런 아주 짧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그러면 또 구글 AI가 제 영상을 여기저기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쓸모 많은 지식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천입니다. 감사합니다.